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 저희 조건문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반복문은 저번에 배웠던 조건문을 살짝 응용한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과 조건문은 실은 이 제어문의 한 묶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어떤 제어된 어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명령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제어된 동작에 의해서 명령을 처리해서 조건문이 하나 있고 반복문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저번에 저희가 조건문을 배웠는데 이걸 이용해서 반복을 시킬 거예요. 자, 아래 코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을 하다가 이런 코드가 나왔다, 완전 망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강사를 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뭐 세부리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게 쓰면 쓸수록 세부리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세부리처럼 생겨져 버려요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코드를 지금 이와 같이 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코드를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높아져요. 자, 이 코드는 지금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어떤 연산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적어놨네요. 이거 뭐 일단 이건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보는데도 실수가 있을 것 같고 난잡하죠 엄청. 이걸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있는 코드를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짜보기 위해서 뭘 하냐? 반복문이라는 거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반복문 중에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문. 자, 뭐 반복문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만 저희 수업 시간 때 반복문은 딱 한 가지 종류. 포문만 다룰 거예요. 포문만. 여러분들이 다른 반복문에 대해서 몰라도 이 포문으로도 모든 반복문, 그러니까 얘도 반복의 역할이 있으니까 반복문에 쓰이겠죠. 모든 반복문에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는 이제 다른 반복문도 쓰긴 하지만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이 포문, 여러분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여러 자료를 접하시게 되면은 이 포문을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포문만 이용해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예전에 계산을 위해서 쓴다고도 했었고, 자, 두 번째로는 반복 연산을 위해서 씁니다. 반복 연산.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얘는 참 뭐라고 해야, 바보 같은 친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너무 정직한 친구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절대 말 안 듣는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방금 전처럼 저희가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저희한테 시키면은 여러분들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엄청 난잡하고 실수하면은 또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고, 이거를 신속정확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정직하고 빠르고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에 얘가 이런 거에 무리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든 반복이라는 거를 함으로써 우리 어떤 수준을 더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반복을 이 컴퓨터가 처리해 줌으로써 저희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데이터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반복 연산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자, 바로 그냥 코드를 볼게요. 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직관적으로 얘가 나오면은, 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반복을 합니다. 자, 이게 전제로 깔려요 일단은. 자, 반복을 하는데 몇 번 반복을 할 건지 이거를 봐야 되고, 자, 실은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반복돼서 몇 번 반복되는지, 어떻게 반복되는지. 자, 이게 핵심이에요 실은.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지금 이거를 제가 대충 봤을 때는 20번 반복이 될 것 같아요. 20번.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드네요. int i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저희 펑문에서 쓸 박스를 만들 때는 되도록 i, j, k 이런 i로 시작하는 그런 알파벳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래야지 이 변수가 for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i라는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자, 아무것도 안 넣어놨는데 자, 첫 번째 자, 이 for문에 보면은 소괄호가 있어요. 자, 근데 이 for가 나오면은 실은 이 코드가 동작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자, 그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면은 자, 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처음에 얘를 만나네요. 자, 얘를 만나서 얘를 먼저 처리해요. 자,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을 i에다 넣으니까 i에 0이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봐요. 자, 얘는 저희가 조건문에 썼던 조건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0을 넣고 여기 안에 등값이 2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는 딱 한 번만 자, for문이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데 일단은 이거 한 번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죠. 자, 조건을 봤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 후 자,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키는데 조건이 맞을 때는 중괄호 내부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for문을 나와서 이 다음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조건에 맞으니까 i가 0이니까 20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실행시켜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니까 0이 들었어. 자, 여러분들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자, 이 박스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박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면서 살펴보는 게 이 반복문을 해석하는 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i가 0인 상태에서 자, 조건을 보고 일단 i를 출력하니까 숫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얘 실행하고 얘를 봤었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 있는 걸 다 실행시켜야 돼요. 다. 자, 근데 중괄호 안에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얘로 가요. 얘가 4번이 되겠죠. 자, 이 중괄호 내부에 있는 건 3번이라고 할게요. 결국은 자, 1번 가운데 있는 2번 중괄호 안 있는 애 3번 그리고 이 증가시킨 애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이 for문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단어를 숙지해도 전혀 이 for문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순서대로 자, 얘는 1번, 2번, 3번, 4번. 자, 근데 4번 다음에 자, 이제 i를 증가를 시켰으니까 자, i 바구니에 0이 들었던 게 1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1로 변한 다음에 뭘 보냐면 다시 2번으로 가요. 자, 1번은 딱 한 번만 실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다음 5번이 되고 i가 1일 때 자, 그게 2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5번, 6번, 7번 또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가 2가 되겠네요. 자, i가 2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조건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결론은 이렇게 왔다가 조건 보고 맞으면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 조건 실행 증감 조건 실행 증감 자,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다가 만약에 자, i가 19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복을 하다가 i가 19가 됐으면은 자, 조건에 여전히 맞져 있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괄호 내부에 있는 거를 여전히 실행을 시켜요. 자, 실행을 시키고 다시 어디로 가요? 얘를 실행시킨다는 거죠. 얘를 실행시켜서 i가 몇이 돼요? 20이 되잖아요. 자, 20이 됐을 때는 조건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뱅글뱅글 돌던 것이 여기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로 해가지고 뭐 바구니를 그릴 때는 뭐 바구니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의 CD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예, 지금 헤더 파일 만들고 함수 하나 만들고 변수 하나 만들었네. 폼은 나오네. 그럼 일단 바구니에 이렇게 숫자 넣고 그 다음에 조건 맞는지 확인하는데 맞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실행시키네.
다 실행시켰어. 그러니까 얘 증가시키니까 i가 1이 되네. 그게 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행시키고. 자, 뱅글뱅글 돌다가 얘가 19가 됐어요. 만약에 자 19까지는 돈다고 했죠. 그냥 20이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이 됐으면 돌다가 자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탈출하더라.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얘를 지금 20번을 실행을 시켰어요. 20번을.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번이 나오고 여기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나와 탈출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거죠. 자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평소에. 만약에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동작한다는 걸 알아서 이 지점에 왔어. 만약에 자 그러면 이때 i 값이 얼마죠? 자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19라고 대답을 해요. 19. 자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자 얘가 이렇게 실행 흥미 만들어져서 뱅글뱅글 돈 다음에 탈출했을 때를 보면은 자 실은 i는 19가 아니고 20이 나와요. 20이. 자 여러분들 여기 엄청 중요한 게 많아요. 이 포문에. 자 흐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책 읽는 순서대로 이번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번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더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흐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지금 정직하게면 얘를 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간다는 건데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 한 실로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뺑뺑뺑 돌다가 탈출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흐름의 분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때 내가 만든 바구니에 숫자에 뭐가 들었지? 바구니에 뭐가 들었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집니다. 매우 매우. 자 근데 그 여러분들 거기서 수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코드가 완전 망가져 버려요. 저번에 if랑 else if 설명할 때 제가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판별해주는 코드를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 else 하나 빼버리니까 완전히 잘못된 어떤 코드가 됐잖아요.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런 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은 코드가 잘못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form은 반드시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한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바구니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고 자 얘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던 거에 0이라는 숫자를 먼저 넣고 자 조건을 봐요. 조건을 보고 자 조건이 맞으면은 중괄호 내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자 다 실행했어. 그럼 어떻게 돼? i를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i가 몇이 돼요? 1이 됐잖아요. 1이 된 상태로 다시 조건을 보더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건이 맞죠? 그러면 또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i를 증가시키고 자 이거를 이제 조건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반복을 하다가 자 조건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제서야 탈출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 자 이때 i 값은 몇이다? 20이었다. 20. 자 잊지 맙시다. 자 이 for문을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for문을 사용할 때 반복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보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멈춰준 거예요. 멈춰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바구니 안에 뭐 처음에 이 소갈 안에 0 넣어놓고 조건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아무것도 안 써놨어. 근데 계속 i만 증가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멈춰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컴퓨터한테 엄청 낭비적인데요.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또 동작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불필요한 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전기 낭비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실행 못 시키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엄청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을 사용할 때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실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상황에 맞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폼만 잘 써도 반복문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를 말로 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해준 프로그램의 흐름, 자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금방.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하나도.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거였지, 선생님 말한 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폼은 뭐다? 괄호 안에 있는 작업들을, 자 아까 저희 조건에 맞을 때마다 뱅글뱅글 돌았죠? 조건 시기 성립할 동안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해줘.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탈출하더라.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반복 때마다 증감식을 실행시키더라. 자 i++가 그 증가시켜주는 애인데, 제가 방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흐름에만 따라서 포문을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희 예제 코드만 몇 개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랑 비슷한, 자 처음 나온 문제랑 좀 비슷한 코드예요. 자 1부터 19까지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1부터 19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자 누적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누적. 자 내가 있던 바구니에다가 예를 들어 0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 1을 더해서 그 1을 다시 바구니에 넣는 거야. 1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2를 더해, 이 바구니에 있던 값에. 그럼 3이 나오는데 그거를 바구니에 또 다시 넣는 거예요. 자 3이 나온 거에다가 뭐 또 3을 더했으면 6이 나오겠죠. 자 그 6이 나온 거를 또 다시 바구니에 넣는 거. 자 이게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누적 처리 방식. 자 근데 그거를 뭐로 했다? 폼을 이용해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보자면은, 자 처음에 자 바구니가 이번에는 두 개예요. 자 이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i라는 바구니랑 썸이라는 바구니가 있는데, 썸이라는 친구는 자 0으로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사용하시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숫자의 시작은 0으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0으로 시작을 함을 이해를 하고 실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는 게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합을 구한다, 누적된 합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 누적된 합을 저장해 놓은 친구에다가 처음에 뭘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0을 넣어놔야 된다. 자 이거를 명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었는데, 자 아직 i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분기에 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갔는데 얘가 지금 폼을 만나고, 자 이 폼 안에 있는 초기식 i에다가 뭘 넣어요? 0을 먼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넣은 다음에 뭘 본다고 했죠? 조건을 본다고 했네요. 자 조건이 지금 20보다 작기 때문에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키는데, 자 이때 썸이 얼마고 i가 얼마인지 확인하니까 썸도 0이고 i도 0이에요. 그러니까 0 플러스 0이죠. 그게 얼마예요? 0이 나오잖아요. 자 그거를 어디다 넣어요? 썸에 넣어요. 처음에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부터 아래 보면 프린트F 1부터 19까지라고 합이라고 돼 있지만 1부터 합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0과 0을 먼저 합치고, 자 그러니까 0을 먼저 더한 거예요. 1부터 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면은 이게 0부터 더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구해져 가지고 자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한 번 실행이 됐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얘가 이제 이걸 실행시키고 여기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i를 증가를 시키면은 i가 몇이 돼요? 1이 되겠네요. i가 1이 된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본다고 했죠. 자,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도는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출을 하고 조건에 맞으면 뱅글뱅글 돌도. 자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자 다시 얘를 실행시킬 적에는 자 썸이 몇이요? 0이잖아요. i는 그때 몇이에요? 1이지. 자 0이랑 1이랑 합친 게 몇이 나와요? 1 넣어. 자 그 1 넣은 거를 어떻게? 썸에다가 다시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썸 바구니에 이제 1이 들어간 거예요. 자 1이 들어간 상태로 자 다시 얘를 증가를 시키는 거야. 자 증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는 거야. 자 썸에 1이 들어갔고 i는 증가가 됐으니까 2가 되겠죠. 그 2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다시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킬 적에 보니까 썸은 1이고 i는 2더라. 그거 두 개 합친 게 얼마예요? 3. 3인 상태로 3을 여기다가 넣어줘. 그러니까 썸이 3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증가를 해서 3이 된 다음에 조건을 보는데 또 맞아. 자 그러니까 이걸 또 실행을 시키는데, 자 썸이랑 i를 합쳐. 그러니까 3 플러스 3, 6. 자 그거를 다시 썸에다 이렇게 넣고 i를 또 다시 증가를 시켜서 i를 살아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박스를 본인이 하나하나 다 그려가 보면서 썸이라는 박스에는 뭐로 시작하고 Y라는 박스는 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포문이 도는데 이 포문을 이렇게 돌릴 때 이 썸이랑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거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도 문제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더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20 대신에 여기다가 6으로 만들면 돼요. 6으로. 그러면 1부터 5까지 더한 15값이 나와요. 자 15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숫자를 좀 줄인 다음에 15값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이 순서를 자 이 흐름을 잘 따져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래서 15가 나오는 거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코드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 당연하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조건만 바꿔주면은 얘가 제가 원하는 범위만큼 숫자를 다 더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저희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같이 해봤는데 자 실은 반복문을 멈추려면은 제가 방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맞지 않으면 그때 멈춘다고 했는데 조건을 멈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반복문을 멈추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브레이크라는 애를 써줌으로써 이 포문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 아까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 얘는 무한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무한반복. 그러니까 초기식도 없고 조건도 없고 증감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생략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생략 안 해준 게 뭐다? 그 사이에 있던 세미콜론은 꼭 적어줘야 된다. 꼭 적어주시고 자 식은 안 써줘도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포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뺑뺑 돌아야 돼요. 원래는. 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 지금 안에 보니까 브레이크라는 애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얘가 실행되면은 이 조건에 뭘 적어주지 않아도 얘가 이 포문을 탈출을 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다중 포문, 뭐 이중 포문, 삼중 포문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뭐 완전히 설명은 자세히 못 해주겠지만 좀 덧붙이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포문을 탈출합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에 맞자 조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뭐 초기식도 없고 조건이 근데 조건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실행시켜요. 자 스캔F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 스캔F는 계속 동작을 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다가 1을 입력을 해봅시다. 자 1을 입력을 하면은 자 얘가 지금 바구니 안에 1을 넣었는데 3이랑 같지가 않죠. 조건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if를 실행시키지 않고 어디로 가요? else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else는 뭐를 출력해요? 틀렸어요를 출력하고 자 얘가 끝나니까 자 지금 자 이렇게 하나고 자 이렇게 하나예요. 자 얘랑 얘가 하나고 얘랑 얘가 하나예요. 자 이 괄호를 묶는 것도 여러분들 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얘랑 묶여 있는 거야. 얘랑.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돼서 자 뭐가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폼에 대한 한 번 동작이 끝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자 여기로 가요. 원래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할 게 없으니까 조건으로 다시 가겠죠? 근데 뭐 조건 볼 거 없이 그냥 참으로 처리를 해요. 참. 자 아무것도 안 적어두면은 그냥 참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1이 들고 여기도 1이 들고 여기도 1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실은 여기 안에만 1이 들었다 생각해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얘가 참이기 때문에 계속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스캔F가 동작을 하겠죠. 입력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 2를 넣었어. 자 2도 어때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else를 실행시키고 다시 돌아가더라. 자 이번에는 오케이 3 넣어볼게. 자 3을 넣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때요? 조건에 맞더라. 자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자, 얘를 실행시키는데 프린트 F가 먼저 나오네요. 자, 맞추셨군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브레이크가 나와. 자, 얘를 만나는 순간 이 펌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얘를 지금 계속 동작을 시켰던 거를 여기로 이제 흐름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펌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왔다가 얘가 계속 여기서 뺑뺑뺑뺑뺑 이렇게 돌다가 얘가 한번 맞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셨다가 자, 나중에 실습할 때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조건을 쓰지 않고 펌은 소괄호 안에 조건을 쓰지 않고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뭐다? 브레이크라는 걸 알아둡시다. 자, 이것도 방금 설명했다시피 가장 가까이 있는 펌문을 실행시킨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중 펌문을 사용할 때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곧 만나긴 하는데 거기에 아직 브레이크가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은 좀 더 써보면서 나중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펌문인데, 자, 얘는 탈출이 아니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그러니까 이 펌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흐름을 여기로 이동시킨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얘를 만나면은 여기로 이동을 시켜요. 여기로 바로. 자, 얘를 만나면은 여기 아래 있는 애는 전혀 보지 않고 그냥 I를 바로 증가를 시켜버려.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설명에 뭐가 돼 있냐면은 펌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패스해 주는 거야. 자, 근데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됐는데 흐름으로 한번 이해를 같이 해봐요. 자, 이 아래 있는 코드는 지금 5의 배수를 제한 숫자를 출력을 한대요. 자,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똑같이. 자, 헤더 파일 만들고 함수 만들고 바구니 만든 다음에 바구니에 0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에 맞죠. 처음에는. 자, 그러니까 이 if은 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중괄호 안에 if문이 먼저 나오네요. 자, if문이 먼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중괄호를 써줬으면 좋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일단 중괄호 꼭 써주세요. 자, 만약에 i가 0인데 그걸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나눴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야. 자, 근데 0을 5로 나누면은 뭐 나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0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한다? 자, 컨티뉴를 실행시키는데 얘는 지금 0을 5로 나누니까 자, 조건의 실은 맞아요. 어머니 보면 맞기 때문에 조건에 맞기 때문에 컨티뉴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i를 증가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로 가겠죠. 그러면 증가를 시키고, 자, 그때 또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요. 자, 조건에 i가 1인 상태로 보면은, 그러니까 1을 5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누려고 한 애를 그대로 나머지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1, 5로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그냥 1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를 실행 안 시키고 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 아래 있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이 나와요. 1이 나오고 또 다시 i가 증가를 하는 거죠. 자, i가 2가 됐을 때, 자, 2를 5로 나누고 3을 5로 나눠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2랑 3이 그대로 나머지로 계속 튀어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1, 2, 3, 4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자, 얘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얘를 실행시키고, 자, i를 증가시키고 또 실행시키고, 자, 이렇게 돌다가, 자, 만약에 i가 5가 됐어요. 이렇게 돌다가, 자, 바구니에 5가 된 상태로 조건을 보니까 얘는 맞는데, 자, 그 안에 중괄호 안에 자, if문을 보자니, 자, 5를 5로 나눴어요. 자, 그때 나머지가 몇일까요? 5는 5로 딱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다. 자, 그러니까 조건에 맞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키는데 얘를 실행시키면 어디로 간다? 바로 아래 있는 애를,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아래 있는 애예요. 중괄호 아래 있는 애. 그러니까 이 form은 실행시키는 문장 아래 있는 애들을 다 제치고 어디로 간다? 증감식 i를 바로 증가를 시키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맞아서 컨티뉴가 실행이 됐을 적에는, 자, 여기 아래 실행시킬 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증가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돌다가, 자, 또 i가 10이 됐어. 자, 그러면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여기로 가겠죠. 컨티뉴가 실행돼서 어디로 가? 얘를 증가를 시키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건에 안 맞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 하나랑 조건에 맞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흐름의 분기를,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포문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다중포문이에요. 다중포문. 자, 여러분들 지금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든 형태예요.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었는데 얘는 이중포문이라고 해요. 이중포문. 그러니까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든 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석하는 순서만 명확히 따지면은 전혀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냥 그림으로, 자, 그냥 말없이 한번 흐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자, 조건에 맞으니까 얘를 실행시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자, 얘가 끝났으면 일단은 얘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얘로 가요. 얘를 뺑뺑뺑 돌다가 조건에 안 맞는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서야 탈출하는데 여기를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i에 대한 포문이 한 번만 끝난 거예요. j는 한 번을 다 맞췄는데 10번을 다 맞춘 거. 그렇게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여기로 가서 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 포문을 실행시켜서 j를 1로 만들고 얘가 조건을 완전 확인하고 또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i 바구니가 i 바구니 1이라는 숫자가 한 번 들어갔을 적에, 자, 들어갈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10번을 도는데 그때 i 값은 여전히 1로 유지가 돼요. 1로 유지. 자, 여러분들 이 분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고 그때 바구니에 어떤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실은 여러분들이 이중 포문을 이해하는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바구니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처음에 1을 넣었어요. i에다가. 자, i에다 1을 넣었는데 얘가 지금 1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조건에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기 때문에, 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 중괄호 안에도 포문이 하나 더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안에 있는 포문을 다 처리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여기에 1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실행되는 게 j 안에 1을 넣는 거예요. j 안에 1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여전히 맞으니까 j가 10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시키는데 이때 출력하다. 그때 보니까 여기 DDD 돼 있는데 그때 IJ 그리고 IJ 그때 IJ 값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더라. 자, 그때 I 값 얼마예요? J랑. 자, 1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 그리고 1 곱하기 1 한 1을 출력하더라. 처음에 1 곱하기 1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 한 번 끝냈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 포문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i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이 i를 증가시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포문을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j를 증가를 시켜요. 자, 그래서 j가 2가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뺑뺑뺑 돌리는데 여전히 i 값은 뭐다? 1로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i는 1이고 j는 2가 돼 있는 상태니까 1 곱하기 2를 한 2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j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2, 3, 4, 5, 6, 7, 8, 9 자 하면서 2, 3, 4, 5, 6, 7, 8, 9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10이 됐어요. 자, 10일 때는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키지 않고, 자, 탈출을 하는데, 자, 얘가 만약에 탈출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로 가요. 여기로. 자, 이 중괄호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여기로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겠죠. 자, 이동한 상태에서, 자, 아래 실행시킬 게 없으니까 마지막 중괄호를 만나는데, 이 마지막 중괄호를 만나면은 그제서야 i를 증가를 시키더라. 자, 그럼 i가 2가 됐어요. 자, i가 2가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맞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아닌 걸 또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얘는 처음부터 완전 다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j가 다시 1로 돌아가요. 자, j가 마지막에 얼마일까요? 원래는 i가 1일 때 마지막으로 하면은, 얘가 원래는 i가 1일 때 이렇게 뺑뺑뺑 돌면은, 자,
J가 10까지 가다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로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는데, 자 그러면 10이었잖아요. 결국은 10이었는데 다시 i가 증가를 하고 조건에 맞으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킬 적에, 자 실행시킬 적에 다시 J가 어떻게 돼? 1로 돌아가더라. 자 그래서 얘가 1로 다시 변해요. 그래서 1로 변하고 J가 1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한다는 걸. 자 작으니까 조건에 맞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요? i는 2, J는 1. 그래서 2 곱하기 1, 2. 그리고 J를 또 계속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다가 또 조건에 안 맞죠. J가 다시 10이 됐을 때 조건에 안 맞으니까 다시 흐름이 여기로 가겠네요. 자, 그 아래 실행시킬 게 없으니까 다시 i를 증가를 시키네요. i가 3이 돼요. 자, i가 3이 되고 또 조건에 맞죠. 여전히 10보다 작은.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 i 포문 안에 있는 이 j 포문을 다시 실행시키는데 j가 다시 몇이 돼요? 1로 돌아가네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 포문이 결국은 이 전체가 포문이 전체가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제 바깥에 있는 i 포문이 끝나야지. 그러니까 i가 10일 때 어떻게 돼? 이 포문이 결국은 얘 안 맞으니까 이제서야 흐름이 여기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방금 자 이거를 조금 그렸더니,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뺑, 그러니까 이 안에서 뺑뺑 돌다가 안 맞으니까 여기로 한번 이동하고 다시 i를 증가를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또 맞는지 보니까 맞으니까 다시 이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는데 j를 다시 1로 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뺑뺑뺑뺑뺑 돌리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다시 또 뺑뺑뺑뺑뺑. 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i는 최종적으로 조금 느리긴 하지만 10번을 돌고 그 안에 있는 j는 100번을 돌았다. 100번을 돌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이 구구단의 출력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파악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 선 하나 그어가지고 얘가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지? 그때 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지? 자 이것만 정확히 파악하시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 이상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폼만 잘 쓰면은 다른 뭐 코드를 반복문을 나중에 접해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프로그래밍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실은 포문이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포문을 이용을 하는 건데 실은 얘도 그만큼 뭐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선 그리고 박스 안에 그때 어떤 숫자가 들었는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은 전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할 적에는 선을 그리면서 박스의 값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코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만 정확히 파악하시면은 이 포문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시간인데 그 전에 나오는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